나 오늘 주간 모의고사는 좀 그동안 안 냈던 문제들로 냈어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냈던 문제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의 의미를 갖고 할까 하다가 그래도 좀 기존에 안 냈던 문제들을 좀 내는 게 낫지 않나 해가지고 아마 좀 기존에 안 냈던 문제들 위주로 냈고 그래도 토픽 자체가 좀 중요하다고 핵심적인 토픽 위주로 내가지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맨날 우리가 AI 하면은 약간 응용 관련된 것만 계속 시험에 주간모의고사에서 풀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런 뭐 RNN, 뭐야? RNN이라던가 LSTM 이렇게 조금 기본 토픽들, 이제 핵심 위주의 내용들을 문제를 내가지고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공부하시라고 문제를 냈습니다. 뭐 에이전틱 AI 아니면은 뭐 RAG, 할루시네이션 뭐 물론 이런 토픽들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뭐 RNN, LSTM, GRU, CNN 뭐 이런 거와 같이 진짜 핵심이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공부하시라고 문제를 냈고 그리고 이 5번에 정규화를 문제를 냈는데 이게 저는 DB의 정규화를 의미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막 통계의 정규화를 쓰신 분도 있고 AI에서의 정규화를 쓰신 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문제를 잘못 냈구나 생각하고 점수는 드렸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거는 DB의 정규화예요. 근데 보통 정규화라고 물어보면 그냥 D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그 뭐야, 채점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 내부 경영 분석 기법에서 BSC를 생각보다 대부분이 다 안 썼어요. 한 95%는 안 쓰신 것 같아요. BSC를. 근데 저는 내부 경영 분석 기법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BSC인데 BSC를 너무 안 쓰셔갖고 좀 의아했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리팩토링은 정말 모든 분들이 다 잘 쓰셨고 기본 토픽이니까 서버링 클라우드는 정의에다가 주권이란 단어가 꼭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게 아키텍처가 그 서브노트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아키텍처를 그려주셔야지 괜히 이상한 거 그려봤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피싱과 파밍. 피싱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뭐 URL 같은 거 어떤 특정 사이트로 연결을 하게끔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피싱에서는. 파밍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DNS 변조가 나와야 돼요. DNS 변조.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에다가 네이버닷컴이라고 정확하게 썼어, 주소를. 그런데 DNS가 변조돼 갖고 네이버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이트로 가는 거. 그게 파밍이다. 그리고 이런 거 나오면은 1, 2단락에 대응 방안 같은 거 쓰지 마시고 1, 2단락에는 피싱과 파밍의 어떤 공격 절차라던가 아니면 기법, 유형 이런 걸 써주시고 대응 방안은 반드시 3단락에다가 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규화의 의미와 효과, 의미는 뭐 그거죠 뭐야 완부, 이결, 다조. 그리고 효과에서 꼭 나와야 될 단어는 이상현상을 제거한다. 다른 단어는 안 나와도 이상현상을 제거한다는 꼭 나와야죠. 그다음에 RNN에서 나와야 될 단어는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거다. 뭐 이거를 막 많은 사람들이 연속적인 데이터 뭐 이렇게 얘기를 단어를 쓰시는데 시계열이라고 써주셔야 뭔가 좀 있어 보여요. 시계열 데이터라고 써주시고 RNN의 문제는 장기 기억 손실 아무튼 뭐 장기 기억과 관련된 문제가 있죠. 기록의 소실과 그래서 LSTM이 나온 거고 LSTM은 그릴 때 CC판, C탄을 꼭 맞춰서 그려주시고 인풋, 아웃풋, 포겟 게이트 그려주시고 마지막 3단락에다가는 GRU 그려주시는 게 제일 낫겠죠. GRU도 그냥 언급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뭐죠? 안에 구성도까지 같이 그려주셔야 남들과 차별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GRU를 그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 어떻게 단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지?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 평가.
오늘 이 답에서 아쉬웠던 거는 대부분이 분류에 대한 평가 기준을 너무 많이 썼어요. 뭐 에턴 스코어라던가 뭐 프리시전, 리콜, 혼돈 행렬, 뭐 ROC, AUC 요 정도까지는 많이 쓰셨는데 회기와 관련된 것도 좀 써주셔야 됩니다. 뭐 MA, MSE, RMSE 그리고 뭐 리콜 프리시전 무슨 플랫인가? 아무튼 조금 더 다양한 평가 기준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분류 쪽으로만 쓰지 마시고. 그리고 언어 모델에서는 어떤 뭐 벤치마크라던가 언어 모델 관련된 성능 평가도 같이 언급해 주시면 3단락에다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회기와 분류로 회기와 회기와 분류로 구분해 가지고 평가 기준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내부 경영 분석 기법에서는 뭐 정의는 그냥 쓰시면 되고 밸류 체인, BSC 이거 VRIO라고 하죠. 이거 VRIO. 그다음에 7S 여기다가 뭐 BCG 매트릭스라던가 GE 매트릭스 요거에다가 뭐 스왓 요 정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성적인 평가 기법이고 정량적인 평가 기법에 뭐 MPV, PP, IRR 이런 것까지도 써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BSC 좀 꼭 써주세요. BSC. 그냥 BSC 쓰지 말고 IT BSC 기왕이면. 그래서 BSC는 재고 내역이고 IT BSC는 기사 운미. 7S 이런 거 다 외워주시고 7가지 다. 그다음 마지막 3단락인 요게 제일 무난하죠. 이런 거 외부는 5포스, 내부는 7S로 환경을 분석하고 뭐 수화수로 약점, 강점, 기회, 위협 이런 걸 분석한 다음에 CSF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KPI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절차 같은 것들. 그다음 소프트웨어 리팩토링.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요거죠. 외부적 기능은 수정하지 않고 내부만 바꿔서 유지 보수성을 향상시키는 기법이다. 그래서 뭐 리팩토링 대상은 이 중에 한 네 가지 내어주시고 기법도 이 중에 한 네 가지 외워주시고 넘어가고 소버린 클라우드에서의 중요한 거는 데이터의 주권 유지. 그래서 현지에 데이터 센터를 두고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컴퓨팅 아키텍처 기술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뭐 국내라고 써도 되지만 그냥 현지라고 써주세요. 현지. 꼭 국내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서버린 클라우드의 어떤 뭐 아키텍처는 요거를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뭐 로컬 서포트 뭐 트랜스퍼런시, 거버넌스, 기밀 컴퓨팅, 문서 암호화 요 정도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그림 나오면 그대로 여기다 쓰면 되니까 이건 어렵지 않고 뭐 장단점보다는 그냥 뭐 대표 사례라던가 아니면은 뭐가 좋으려나? 또 장단점 말고 다른 거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술 요소 이 중에 뭐 하나 더 써주신다거나 피싱과 파밍 피싱에서 나와야 될 거는 합법적인 출처, 아무튼 URL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글로 이동시키는 거. 보면은 공격자가 메일을 전송하면은 이 메일에 어떤 URL 같은 게 있어갖고 사용자가 클릭해서 그 사이트로 넘어가고 여기서 정보가 탈취된다. 그 다음에 파밍은 공격자가 DNS를 변조를 시켜가지고 사용자가 다른 사이트로 이동이 되게끔 정확한 사이트를 입력해도 그게 이제 파밍인 거고 그래서 피싱과 파밍의 어떤 공격 기법에 대한 차이점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단락은 비교보다는 대응 방안 써주시는 게 제일 무난하다. 그 다음 정규화의 의미와 효과. 정규화를 하는 이유는 이거죠. 일관성,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 정규화는 단계별 의미, 뭐 완부이결 다조 써주시면 되고 그 정규화의 효과에서 꼭 나와야 될 거 요거 이상현상을 제거한다. 요거는 꼭 써주시고 나머지도 봐주세요. 3단락은 주의점 해결 방안 써주셔도 되고 뭐 반정규화 같은 내용 써주셔도 됩니다.
대신 반전기화 쓰려면 여기 단글에다가 왜 반전기화가 필요한지를 언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써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RNN과 LSTM RNN의 장기 의존성과 기울기 소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LSTM이 나왔다. RNN은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내부에 순환 구조를 가진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요 그림 그려주시면 되고 요거만 그리기에는 너무 공간이 비니까 요걸로 오른쪽 걸로 그려주세요. RNN의 기술 요소로는 뭐 인풋, 히든, 아웃풋, 리커런트 웨이트, 뭐 백프로파게이션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강글에다가 써주시던가 아니면은 LSTM의 리드문에다가 써주시던가 RNN의 장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게 LSTM이다. 그래서 인풋, 아웃풋, 포겟 게이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셀 스테이트까지 4개로 구성되어 있고 개념도는 요거 빼고 요거만 그려주시면 되고 여기에 C 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림 잘 봐주시고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여기 3단락 넘어가기 전에 강글에다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LSTM의 성능을 개선하는 게 GRU라는 게 있고 GRU는 포겟과 인풋 게이트를 업데이트 게이트로 통합하고 셀 스테이트와 히든 스테이트를 통합하여 성능을 개선한 인공신경망 모델이다. 그래서 리셋 게이트와 업데이트 게이트로 이루어져 있고 아까는 CC탄, C탄이었다면 요거는 CC탄 요 그림 같이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 평가, 분류, 회귀, 군집 특성 이런 것들을 이런 모델에 대해서 성능을 평가하는 게 인공지능 모듈의 성능 평가고 또 잘 알고 있는 게 혼돈행렬. 혼돈행렬만 이것만 잘 암기를 하면 뭐 프리시전과 리콜과 F1 스코어는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 이거 외에도 RMSE, MSE, MAE 그리고 ROC, AUC, 프리시전 리콜 플랫 여기까지는 같이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교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어, 이 2교시 1번에 파운데이션 모델의 최적화 기법에 이게 이제 최적화 기법을 물어봤는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이게 파운데이션 모델은 아무래도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학습하는데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이냐라는 걸 물어본 거니까 여기서는 좀 경량화에 포커싱을 해가지고 답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가지치기라든가 양자화, 지식 중류, 파인 튜닝 이렇게 약간 경량화 느낌을 많이 써주시는 게 좋지.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어떤 기술 요소 이런 걸 써주시는 거는 별론 것 같고 아무튼 여기서는 최적화니까 경량화에 관련된 기술을 많이 써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벡터 데이터 베이스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거 그냥 각각 나 이렇게 써주시는 게 무난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생성형 AI 기술 스택은 뭐 다들 잘 써주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웬만하면 나와야 될 거는 뭐 RAG랑 랭체인 정도는 그냥 써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요 2번을 오늘 생각보다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안 풀으셨더라고, 2번을. 이거 진짜 기본 토픽인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안 풀으셨지? 근데 이거 아마 제가 알기로 이거 기출 문제 아닌가, 이거? 아키텍처 스타일과 디자인 패턴의 차이. 아키텍처 스타일은 설계할 때 그냥 했다고 보시면 되고, 디자인 패턴은 약간 구현할 때 쓰는 패턴이고, 디자인 패턴의 가장 큰 정의의 특징은 어떤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BP다. 요런 단어 꼭 써주시고. 아키텍처 스타일은 세 가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일단은 최대한 다 학습해 주시고 고프 디자인 패턴의 유형은 생구행인 거고 생구행 별로 대표적인 디자인 패턴은 각각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메쉬는 우리가 이게 메쉬가 여기서 사이버 보안 메쉬뿐만이 아니라 메쉬가 또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 MSA에서 무슨 뭐 메쉬 나오지 않나요, 메쉬? 네? 서비스 메시요. 그러니까 이 메시라는 거는 여기저기 조금 떨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버 보안 메시는 이게 정의가 이렇게 자신의 위치와 상관없이 요런 단어를 꼭 써주시면 좋습니다. 위치와 상관없이 보안을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아키텍처 기술이다. 이런 것들 꼭 써주시면 좋고, 그래서 사이버 보안 메시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1교시형으로 나와서 사이버 보안 메시가 그러면은 SWG, 패스비,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억세스, 파이어월 에이저 서비스 이렇게 네 가지가 핵심 기술 요소니까 이 네 가지를 사이버보안 메시에다가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2교시형으로 각각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자세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거 1달러, 이거 2달러, 3달러, 4달러 해서 4페이지 쓰신 분도 있는데, 어, 뭐, 뭐, 뭐라고 해야 되지? 하나하나 잘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어쨌건 사이버 보안 메시 기술에 대해서 다음을 설명하시오니까 최소한 뭐는 써줘야겠어요. 사이버 보안 메시가 뭐다 정도의 개념은 써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1단락은 사이버 보안 메시의 개념 쓰면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2, 3, 4에다가 이거를 4개를 써야 되는데 두 개 묶어갖고 2단락, 2개 묶어서 3단락 이게 제일 무난하겠죠. 그래서 이게 2단락 가, 2단락 나, 3단락 가, 3단락 나 0.5페이지 정도씩 써주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고 각각의 개념도 기술 요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S, SWG에서 제일 중요한 건 웹이죠, 웹. 여기 웹이란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웹이고 패스비에서 중요한 거는 브로커, 중개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로깅이라던가 감사 이런 것들을 한다.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의 억세스에서 중요한 거는 선인중 후연결을 하고 뭐 SDP 이런 단어 넣어주시면 되고 파이어월 애저 서비스에서 중요한 거는 방화벽에 대한 서비스지만 약간 차세대 방화벽이다. 그래서 7계층까지 기능을 제공하는 방화벽 서비스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4단락에다가는 사이버 보안 메시를 구축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제언을 써주시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았나, 하로서.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의 개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면은 나와야 될 게 범용적인 AI다. 이게 꼭 나와야죠. 범용적이고 호리젠탈하다. 맞죠? 호리젠탈. 네. 그래서 뭐 요 파운데이션 모델의 최적화 기법은 경량화 측면에서 써주시면 되니까 가지치기, 양자화, 지식 중류, 경량 모델 자동 탐색, 파인 튜닝 뭐 이런 거 위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벡터 DB 자체의 개념은 다 잘 써주셨는데 요런 단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SH, HSNW 이런 거 키워드로 랜덤 투영 요거까지 세 가지는 같이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개념 자체는 다 잘 써주셨고 그냥 프롬프트를 통해서 높은 수준의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뭐 이런 태스크 디스크립션이라던가 인풋 인디케이터 요 정도 2개는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성형 AI 기술 스택 이거는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 중에서 제가 보기에 좀 좋은 단어는 뭐 랭체인 그리고 뭐 API 요 정도만 갖고 가고 나머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생성형 AI 기술들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키텍처 스타일과 디자인 패턴. 아키텍처 스타일에서의 정의에서 중요한 거는 이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요소 및 관계 타입 간의
어떤 아키텍처 컨셉을 서술한 설계 유형의 모음이다. 디자인 패턴은 요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BP다. 그래서 상세 비교에서 조금 차이가 큰 거는 요거죠. 적용 시점. 아키텍처 스타일은 기본 설계 단계이지만 디자인 패턴은 상세 설계 단계이다. 관점도 아키텍처 스타일은 조직적 관점이지만 디자인 패턴은 개발자의 관점이다. 그다음에 아키텍처 스타일의 유형, 요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암기해 주시고요. 클라이언트 서버는 어렵지 않고 블랙보드. 블랙보드는 옛날에 1교시형으로 시험에 모의고사 같은 데 자주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블랙보드라는 게 있다 정도는 알아두시고 MVC, MVM, MVVM인가? 그 MVC 시리즈들은 같이 합격해 주시고 그다음 고프에는 생구행 있고 대표적인 디자인 패턴의 행성의 팩토리, 빌더, 프로토타입, 싱글톤 구조에는 어댑터, 브릿지, 데코레이터, 파사드, 프록시 행위 패턴에는 커맨드, 템플릿 메소드, 옵저버, 스트래티지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거 몇 개 정도는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4단락에다가는 이런 고려사항 같은 거 써주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메시, 사이버 보안 메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위치와 상관없이 보안이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아키텍처 기술이다. 사이버 보안 메시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SWG, CASB, 제로트러스트 네트워크 어택스, 파이어 레저 서비스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SWG는 기업의 웹에 관련한 접근 관련 정책을 설정해서 웹 기반 위협으로부터 내부 시스템과 사용자를 보호하는 기술이다.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는. 그래서 여기서 나와야 될 거 URL 필터링, 데이터 손실 방지, 머레어 탐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캐스비는 요거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사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중개해주는 사람이다. 여기가 중개해주는 거죠. 지금 중간에서 캐스비. 그래서 캐스비의 주요 기능에 꼭 알아야 될 거는 로깅 및 감사.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 나머지들도 암기는 하셔야 되는데 요 로깅 및 감사 꼭 써주시고 그 다음에 뭐 에이전트형이 있고 API형이 있고 요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억세스 이거는 뭐 우리가 별도의 토픽으로 이미 공부했으니까 무신뢰 기반의 선 인증 후 연결 그리고 뭐 SDP랑 뭐지? 뭐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었나? 뭐 그런 것들 키워드 암기해 주시고 차세대 방화벽 파이어 레저 서비스는 URL 필터링은 원래 7계층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방화벽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차세대 방화벽이라 레이어 7까지의 기능도 제공하는 방화벽 서비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4단락에는 고려사항 같은 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 지성기 교사님이 나머지 한 다음에 그 300제 하겠습니다. 예, 제가 1교시 8번부터 출제했고요. 그 해설하기 전에 이제는 멘탈 싸움인 것 같습니다. 멘탈 싸움. 그래서 이제 얼만큼 평소에 이제 멘탈 관리를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당락이 많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 기간이 좀 짧으신 분들은 좀 공격적으로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제 지금까지 봤던 점수는 대략적으로 내가 평균치를 내보면 알 것이고 그거 이상 좀 받으려고 하면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쓰시면서 조금 더 이제 내가 평균치보다 좀 잘 받아본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지금 쓰는 거가 이제
어떤 합격권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더 공격적으로 쓰시면서 더 자신감 있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께서 이제 문의를 상담? 네, 상담 같은 거 하나 주셨는데 공부 기간이 꽤 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한 3년 차 되신 것 같은데 너무 부담이 된다, 자기가. 그래가지고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이 더 부담이 많이 되는 시험이니까. 그런데 오히려 제가 드릴 말씀은 뭐였냐면은 공부 기간이 기니까 남들보다 짧으신 분들보다 키워드가 뭐라도 하나는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니까 다 더 많이 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기신 분들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심의 여지 없이 그냥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뭘 했냐면은 이런 약간 좀 희망을 북돋아주는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뭐 서태지의 뭐 필승이라던가 뭐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뭐 MC 스나이퍼의 뭐 할 수 있어라던가 뭐 그런 노래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약간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노래를 들으시면서 좀 마인드 컨트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김종국의 뭐 제자리 걸음 이런 거 듣지 마시고 그런 거 들으시면은 뭐 항상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듣지 마시고 또 좀 약간 희망적이고 밝고 이렇게 뭐 슬픈 발라드 이런 거 듣지 마시고 좀 이렇게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좀 들으시면서 컨트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8번부터 13번 출제를 했는데 일단은 되게 저희가 한 번씩 다 다뤘던 것들을 다 한번 리마인드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내용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본 백투더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이런 비교 문제에서 그렇죠? 일단은 딱 키워드가 개념에서 일단 차이가 난다. 좀비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안 써져 있는데 이 리플렉션이잖아요. 리플렉터. 네. 그래서 그런 것만 딱 보더라도 얘는 좀비고 리플렉터고 그다음에 그림도 다량의 좀비 표시가 있긴 하지만 그림에서 여기서 봤을 때 반사 해가지고 튀어나가는 게 이렇게 리퀘스트가 요청이 돼서 이렇게 튕겨 나가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잖아요. 네. 비교 문제에서는 개념도 그렇지만 개념도에서부터 벌써 차이가 느껴지게 내가 지금 잘 그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분값이 너무 적으면 안 된다. 최소 4개 이상은 돼야 되는데 특히 이런 보안과 관련된 어떤 토픽이나 공격 기법에 대해서 비교를 했을 때 여기 보면 어떤 공격 기법이 있는지 그리고 대응 기법이 어떻게 있는지까지 비교를 꼭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안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에서 묻지 않아도 항상 대응 절차나 대응 기법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적어줘야 된다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까지 적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다시 한번 숙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ISO 22301 생각보다 이거는 그래도 오늘 잘 적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리개지 운성계 키워드 기반으로 잘 적으셨고 PDCA 잘 적어주셨습니다. 예. BCMS 이런 거를 그냥 약어로만 적어주시는데 요거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풀어주시는 게. 그러니까 리드문이나 이 목차에는 조금 풀어주시고 이쪽에서는 약어를 써주셔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한 번은 이게 어떤 건지는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써주실 때 특히 약어를 써주실 때는 좀 풀어주셔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예, 재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비즈니스 컨티뉴티 플래닝이죠. 그런 거 업무 중단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세상의 시나리오와 어떤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표준이다. 2301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이 그림 PDCA가 가운데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위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 그리고 조리개지 운성계 4장에서 10장입니다. 4장에서 10장. 네. 조리개지 운성계 키워드 기반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트랜스포머 생각보다 그림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림이 개념은 다시 한번 보면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다. 그리고 셀프 어텐션 구조다. 그리고 문장 속의 맥락과 의미를 추론하는 딥러닝 모델 아키텍처 또는 언어 모델이다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끝단어 다시 한번 꼭 보시고요. 끝단어.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 모델 중에 오른쪽 디코더 모델이 더 길잖아요. 여기는 뭐 인포 인피, 그다음에 마인피 리소 이렇게 5개 써야 되고 여긴 4개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더 크게 그려주십시오. 크게. 오른쪽이 더 크게.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그리신 분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한 단계 더 쌓아가지고 4단, 5단 해가지고 인코더, 디코더 이렇게 적으시는 게 좋겠죠. 네, 좀 차이가 느껴지게. 그 그림만 봐도 구성 요소가 몇 개인지 그리고 안에 구성하고 있는지 이게 몇 개인지만 딱 차이가 느껴지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포, 인피 그리고 마인피, 리소 이렇게 이것까지 꼭 가져가시고요. 네, 그리고 요거까지 꼭 가져가십시오. 인코더 셀프 어텐션, 마스터 어텐션, 그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읽어보시고요.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모델, 버트, GPT, 네. 그리고 뭐 제미나이 이런 거 다 생성형 AI나 라지 랭귀지 모델은 다 트랜스포머 기반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 고객, 네. 저는 요거 어떻게 보면 신규 신토픽으로 하나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네, 요게 이 에이전트 AI와도 관련이 있고요. 어쨌든 인공지능 자체가 어떤 고객의 페르소나, 고객의 유형 이런 것들을 탑재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얘가 뭐 추천 알고리즘이나 아니면은 뭐 관련된 어떤 그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쭉 수집을 하면서 구매도 하고 의사결정도 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행동과 의사결정을 하는 신개념의 고객 유형이다. 네. 그래서 여기에 기술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기가 고객이잖아요, 고객. 그래서 고객의 유형 또는 가상의 고객, 기능형 가상 고객.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기술, 기법, AI 이런 끝단어보다는 이런 고객, 지능형 가상 고객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 3가지 꼭 보시고 구형 기술은 여기를 많이 많이 불리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데이터와 관련된 거 왜냐하면은 상품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상품 정보, 고객 정보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서 얘가 판단을 하고 AI 기술, 예측 모델, 추천 알고리즘 여기 추천도 있겠죠? 네.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관련해가지고 API, 인터페이스, 챗봇, 음성 등을 통해서 실제로 액트를 한다. 네. 이 구형 기술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여기 4단계 있잖아요. 4단계. 데이터 수집, 인공지능 학습, 의사결정, 행동. 이 4가지가 이 기계 고객의 행동하는 절차다. 네. 네, 해결과제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클린 아키텍처. 이것도 굉장히 그 필반에서 다루고 있는 토픽인데 생각보다 많이 잘 못 적어주신 것 같아요. 네. 추상화 개념, 관심사 분리, 의존도 낮추는 것. 네. 요 3가지가 키워드입니다. 추상화, 관심사 분리, 의존도. 그래서 요 3가지 꼭 적어주셔야 되고, 모듈화, 확장성, 재산권. 당연히 바깥에가 많이 변하는 거고 안쪽으로 갈수록 더 변화가 적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엔티티, 유즈 케이스, 컨트롤러, 그다음에 익스터널, 인터페이스. 이거 4가지 꼭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안에가 많이 변화가 적다. 바깥쪽이 변화가 많다. 이런 걸 분리를 해놓음으로써 안에 정말 핵심적인 요소는 변화가 적어야 되고 서로 의존성이 분리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아키텍처죠. 네. 그래서 요 4가지 구성 요소하고요. 네. 원칙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AI 트랜스포메이션. 네. 이것도 뒤에 이제 그 끝단어가 뭐 개념 이렇게 적으시는 것도 좋은데 이게 경영에 대해서 뭔가 이 전반적으로 혁신을 하는 기법이잖아요. 네. DT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혁신이나 프로세스나 어떤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거를 하는 어떤 건데 어쨌든 AI를 추가적으로 활용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더 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겠죠. AI 기술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당연히 올라올 것이고 그 위에 서비스가 올라오고 이거를 관리하기 위한 통제 거버넌스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인프라 관련해서 GPU, TPU, 클라우드 서비스, 그다음에 AI 개발과 관련된 플랫폼, 데브옵스, 뭐 그런 것들이 있겠고 AI 서비스는 자연어 처리, 뭐 아시는 거 다 쓰시면 되겠죠? AI 옵스까지. 네. 그리고 이제 AI 거버넌스는 데이터와 모델과 규정과 관련된 거버넌스를 가져가면 된다라고 해서 조금 너무 AI 기술에만 집중하시기보다는 이런 인프라나 거버넌스 측면까지 확장시키셔서 이거를 가지고서 인프라 위에 서비스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프로세스를 다 조작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목표와 관련된 그런 어떤 조직 문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다 바꿔주는 것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단계보다는 단계는 3단계에 적으시면 되고 이거는 사실 뭐 그냥 어떻게 그냥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라 가지고 그냥 일반적이고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하고 있는가 관련된 구성 기술은 뭐가 있는가 이쪽에 더 집중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교시는 제가 4번부터 냈는데요. 워낙 이거는 그 고전 토픽이라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벨 라파둘라, 그쵸? 그래서 이제 기밀성, 그리고 여기 노 리드업, 노 라이트 다운, 그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 한번 꼭 보시고요, 그림. 그리고 비반은 이제 무결성이죠. 무결성, 그리고 반대입니다. 반대. 리드업과 노 라이트업, 이거 반대로 적으시면 되겠죠? 거꾸로다라고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고, 클락 윌슨은 상업, 네. 그리고 여기에 구성 요소, 요거. 그래서 단순하게 개념도는 이걸 적어주시면 요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추가적으로. 네. 그래서 그냥 상업 모델만 너무 강조를 하고, 그쵸? 뭐 비인가자 수정 방지, 일관성 유지 이런 거 좋은데 요 그림이 들어가면 요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있으셔야 되잖아요. 네. 요게 없는 분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TP, UDI, CDI, IVP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리장성은 직무분리, 이해충돌 회피. 중간에 벽이 꼭 있어야 되겠죠, 벽. 요거, 뭘. 그래서 이해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직무분리를 하고, 여기 투자, 금융, 파이낸셜 등 금융과 관련된 영역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 네, 기본 토픽입니다. 다시 한번 숙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셀트에도 내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좀 알고 가시라고. 일단 핵심적인 부분은 소프트웨어 규모 산정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값받기입니다. 제값받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원가를 후려치고, 그죠? 낮게 산정되면 품질 문제가 발생하고, 납기 문제가 발생하고, 나중에 뒤로 갈수록 딜레이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낮게 산정됐을 때, 높게 산정됐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제대로 산정해야 되고, 세 가지는 상향, 하향, 수학, 전문가, 델파이, LOC, 멤먼스, FP, 코코모, 그다음에 코코모 2까지 있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그 산정 방식의 개념은 더 잘 실 거로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 그래서 가끔 여기에 특징에 그림을 그려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림은 좀 부적절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얘를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그림을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징은 텍스트로 적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FP는 이런 걸 사용을 한다. 그리고 RET, D 이런 키워드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코코모2 같은 경우는 객체 지향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왔고 그런 것들 추가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적으로 하나를 찝어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향, 하향, 수학식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SI 7레이어 요거는 오늘 보니까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지금 좀 심각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그림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부터. 그림을 보시면 일단 이 양쪽으로 그리시는 거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요거는 과감히 생략 여기는. 네. 그리고 내려갔을 때 이제 인코딩, 디코딩 나오잖아요. 나올 텐데 여기 숫자가 빠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숫자. 숫자는 꼭 적으셔야 됩니다. 이 숫자. 네. 그리고 요거. 그리고 요거. 이렇게만 적으시면 돼요. 양쪽에. 그리고 그냥 가운데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왼쪽에는 어떤 데이터 형태, 오른쪽에는 관련된 장비, 중간에는 이 구성하고 있는 요소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허접한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아니면은 여기를 굳이 그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우리가 이 OSI 7lay가 아니라 TCP 로 구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걸 적어줘도 되는데 이거는 사실 이건 선택사항이고 그래서 요 부분 가운데 7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쪽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프로토콜의 종류, HTTP 여기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이니까 뭐 이메일, FTP, 텔넷, SSH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이메일은 또 SMTP, SNMP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6계층의 MPG, PG
SMB. 네. 그다음에 5계층은 TLS, SSH, RPC. 4계층은 TCP, UDP, SCTP까지. 네. 이거는 저희가 다 배운 거잖아요. 그리고 3계층은 IP, ICMP, IGMP, ARP, RARP, BGP, OSPF.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계층, 2계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특히 요거 오타 많이 내신 분들 계세요. RS232C. 뭔가 본 거는 같은데 232는 기억이 나는데 앞에 이거 영문이 좀 이렇게 부정확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RS232C 1계층의 광섬유, RS232C 두 가지. 네. 그래서 여기를 누가 디테일하게 많이 적느냐. 왜냐하면 이게 난이도가 완전 삽니다. OSI 7레이어 안 들어본 사람 없고 이거는 정말 정확하게 적지 않는 이상은 정말 14점도 안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정교하게 적는 거를 조금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비트, 프레임, 패킷, 그다음에 세그먼트, 데이터, 그리고 메시지. 네, 가져가십시오. 장비의 유형. 너무 스위치 이렇게 적어주시는데, 스위치와 브릿지, 라우터와 LCD 스위치, 게이트웨이, 방화벽, 암호화 장비, 이메일 서버, 파일 서버, 웹 서버. 프로토콜 나오면은 거기서 어떤 프로토콜이 뭘 쓰는지는 적어도 이렇게 좀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스위치만 적지 마시고 장비 유형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라겠고 허브와 리피터 1계층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해설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